안녕하십니까. EDCF 월드컵 뉴스를 맡은 이현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죠.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기념하며 세계를 무대로 하는 우리 EDCF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하게 패널 한 분을 모셨는데요. EDCF 전문가 정서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DCF 전문가 정서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DCF 전문가님을 모신 만큼 지난 카타르 월드컵 참여국 중 EDCF 원조를 맡았던 협력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서희 전문가님께서 관련 원조 사업을 소개하실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업을 살펴보시죠. 이 사업은 이번 월드컵과 딱 맞는 사례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티니지의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 사업입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승혜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혜 기자. 네, 정승혜 기자입니다. 티니지는 이번 월드컵 D조에서 우승국인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티니지의 스포츠와 EDCF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2년 티니지 정부는 여러 스포츠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과 부대 시설을 건설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97년 EDCF와 3천만 불가량의 차관 공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기업 현대건설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고 2001년 6만 명의 관중이 수용 가능한 경기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사업 이후 해당 경기장은 잘 활용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티니지는 2001년 지중해 올림픽, 2004년 아프리카컵 축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티니지 축구 대표팀은 바로 이곳에서 2004년 아프리카컵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티니지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훌륭한 경기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1997년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 사업 이후 티니지 대상 EDCF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21년 5월부터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원조를 위해 EDCF 차관 공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티니지와 한국 간의 보다 원활한 경제 교류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와 EDCF가 결합한 튀니지의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향후 튀니지의 발전이 기대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다음 소개할 사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던 에콰도르의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정승혜 기자. 네, 다음은 이번 월드컵 A조에 속해 있었던 에콰도르의 사례입니다.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는 수도 키토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상수도가 너무 낙후되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 당시 상수도 보급률이 34% 정도였고 이렇게 열악한 실정으로 3일에 평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제한급수를 실시할 정도였습니다. 저런 식수는 물론이고 위생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있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4,600만 달러 가량의 EDCF 차관을 공여받아서 취수장을 확장하고 정수 처리장을 보수하였으며 배수지를 신설하고 송수관, 배수관, 가정급수전을 설치하는 등 상수도 전반에 있어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화나 한솔 같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적절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효과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적절성 항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UN의 SDGs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에콰도르 사업을 통해 EDCF는 SDGs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물론 EDCF 비전 2030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전문가의 사후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민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업 이후 약 200여 명의 거주민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과반이 물을 깃는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사업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SDGs의 목표에도 잘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도 개선한 아주 의미 있는 에콰도르 대상 원조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원조를 받는 국가는 원조국의 주변 국가로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한정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아와 앞서 살펴보았던 아프리카나 중남미 대륙을 제외하고 유럽 대상 원조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폴란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에도 EDCF 차관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바로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되었던 크로아티아 리에카항 현대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승혜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월드컵 준우승국이자 이번 월드컵에서도 3위를 차지한 축구 강국 크로아티아의 사례입니다. 크로아티아는 1990년대 초중반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1996년 한국에 EDCF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2001년 3,400만 달러 가량의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컨테이너 트레인, 벌크 화물 트레인, 컨베이어 벨트 등의 자재를 새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원조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해당 현대화 사업은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네, 이 사업 4가지 항목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효과성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도 리에카항에서는 이때 EDCF 사업으로 구입한 자재들이 쓰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리에카항에서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8%씩 물동량이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크로아티아와 리에카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크로아티아가 유로존과 생겐 조약에 가입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 내 물류 이동 시간이 절약되어 크로아티아 내 제조업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리에카항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렇게 리에카항의 발전이 기대되자 현장망 측에서는 리에카항의 배후 지역에 30헥타르에 다다르는 물류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만 측에서는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외국 기업도 모색하고 있는데 EDCF와의 인연으로 리에카항 관계자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 한국 기업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도 크로아티아와 외교,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EDCF 원조 3가지 사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026년 월드컵에서는 월드컵 진출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EDCF에게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